안녕하세요.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어, 빠르게 오늘 뭐 장이 좀 후지죠? 예, 장이 좀 후져요. 일단 나스닥이 여기를 힘겹게 오르락 오르락. 근데 그래도 무너지진 않았죠. 자세히 보면은 어쨌거나 무너지진 않았어요. 이틀에 나눠서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갔으면은 뭐 좋을 뻔했는데 지금 이틀에 나눠서 가고 있죠. 한 여기서 만약에 며칠 보낸다고 하면은 요번에는 이제 요 선을 안 깨면서 저 앞에 여기 선을 안 깨면서 이 차트가 이렇게 깨져 보이면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뭐 60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당분간 여기서 이렇게 며칠 보내준다면 한 2, 3, 4일이라도 더 보내준다고 하면은 우리 한 여기까지도 이제 올라가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예, 쉬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또 불가능하진 않죠. 예, 우리 한국이나 해외에 있는 우리 주포 세력 형님들은 나폴레옹의 후예라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요 며칠 가지고 요 이틀 올라간 거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내릴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예. 미국장 그렇고요. 근데 미국도 어쨌거나 여기하고 여기를 뭐 확 깨거나 여기서 내려치거나 여기서 그냥 말도 안 되게 돌파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뭐 크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뭐 변곡점이나 변환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별거 아니에요. 예, 별로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 어제 해외 차트가 그냥 횡보 정도만 했다. 분봉으로 보면 그냥 횡보 정도만 했다. 뭐 밑으로 깔아지는 하다가 그냥 횡보 정도만 했다. 박스식으로 그냥 박스식으로 횡보 정도만 했다. 이렇게 아침에 살짝 내려간 거 외에는 그냥 박스식으로 갔다. 그거 외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장도 비슷하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장인데 우리나라 이제 뭐 일단 코스피만 보면요. 참 오늘 장이 좀 모처럼 만에 후지더라고요. 예. 이건 뭐 흐른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게 그냥 이제 분봉으로 보면요. 후지죠. 예. 미국장이랑 비슷한 듯한데 내려가서 여기도 이제 뭐 이 몇 퍼센트 올라간 거 외에는 계속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박스식으로 횡보만 하다가 종가에 이제 살짝 무너졌습니다. 그 마이너스 0.16으로 마감을 했고요. 저 일봉으로 봐도 에너지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약간 이런 느낌이죠.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그 예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증권에서 제일 위험한 게 예단이에요. 물론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도 예단이지만 어, 범인을 범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런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은 그냥 중간 단계로 그죠? 범인이다 아니다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범인이다 이런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예, 중간 단계로 봐야죠. 그래서 나와 있는 정황이나 물리적 뭐 그런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는 거지.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20선을 깨고 20선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약간 요 지점에서 오른쪽이 낮은 쌍바닥을 찍은 느낌이긴 합니다. 보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이 조금 낮은 쌍바닥을 찍은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제가 얘기했죠. 하락하는 이평선을 만나면 이게 22평선입니다. 지금 파란 게 요게 122평선이고요. 120일의 평균, 20일의 평균, 120일의 평균. 그 이제 이평선인데 이게 이렇게 아니 저렇게까지 상승은 오바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요 시점에서 이렇게 갈 때 여기서 빨리 한 그저께나 그저께 빨리 치고 올라가서 돌파를 했으면 그래도 나름 올라가서 이거 왜 안 그래요? 올라가서 지지를 하고 아까 미국장 보는 것 마냥 여기나 뭐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도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있긴 있었는데 물론 어차피 무너지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돼도 무너질 겁니다. 예. 어차피 무너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이 컸는데 그렇게 될 확률이 컸죠.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했으면. 근데 지금
횡보하는 120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하락을 하고 있죠. 이 하락하는 120은 정말 진짜 평소에 한 3배, 4배 되는 슈팅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 뚫기가 힘듭니다. 예. 뚫어도 뒷심이 없어서 다시 무너져요. 이렇게 다시 무너집니다. 예. 아마 그러면 기본적으로 120선, 122평선까지 가겠죠. 여기까지는. 그걸 깰지 안 깰지 아니면 깨는 척 하면서 다시 올라올지, 이거는 뭐 저희가 미리 이 시점에 뭐 5월, 6월, 6월 뭐 중순이면 알겠죠. 그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예. 어쨌거나 지금 예측할 수 제일 정말 확실한 건 하락하는 이평선을 만나면 그냥 하락을 하든가 아니면 돌파를 해도 하락할 확률이 크다. 그럼 과연 122평선에서 지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지를 하는 방식도 깨는 척하면서 지지를 할 거냐, 아니면 아예 대놓고 내려오지도 않고 여기까지 122평선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그 위에서 지지를 할 거냐, 아니면 지지하는 척 하다가 무너질 거냐. 이게 무너지면 이제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걸 조금은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예. 그러니까 발돋움판을 너무 위에서 만드는 것보다 이 발돋움판을 너무 위에서 만드는 것보다 밑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예. 요 다음번에 아마 한 여기나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여기나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되게 쉽게 올라갈 겁니다. 쉽게. 물론 이렇게 빨리 올라가진 않겠죠. 예. 한 서너 달에 걸쳐서 올라가겠지만, 예를 그리자면 이제 선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한번 털었다가 아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예. 최소한 1차 목표가 여기, 2차 여기, 예,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솔직히 여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분위기상 여기나 여기, 첫 번째 이 밑에다가 여기서 아니, 밑에는 아니고요. 여기와 여기서 발돋움판을 이제 다 무너져서요. 예,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은 물론 올라간 것도 있고 약간 내려간 것도 있고 이러겠지만, 만들면 그 다음번에 목표가는 여기와 여기 정도 될 겁니다. 예. 1차, 2차. 여기까지는 바라보기는 건 좀 욕심이고요. 여기는 아마 돌파를 했다가 돌파하거나 닿았다가 다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그럼 그때는 여기까지 이제 바라볼 만 하겠죠. 스윙 측면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단타는 의미 없어요. 단타는 꽝꽝꽝 무너질 때 이때만 조심하면은, 보통 이 무너지면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따다다다. 그러니까 즉 일자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시나리오,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간다 그러면 22평선을 닫고 돌파를 하려고 하던 그냥 무너지던 공통으로 이제 여기를 간다고 치면요. 여기서 이 정도, 여기나 이 정도 시점에서, 그러니까 여기나 이 정도 시점에서 무너지는 시간이 아마 이렇게 한 달 정도 될 겁니다. 한 20일, 20 주식장 열리는 거 한 20에서 25일 정도. 예, 그리고 대략 한 달이죠.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랑 관계없이 발돋움판을 만드는 게 또 한 두어 달 될 거예요. 한 달 반, 두 달? 보통 두 달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요 올라가서도 물량 받고 내려가서도 물량 받고, 내려가면서도 개미 털고 하는 거 따지면 더 이상 안 가네. 그럼 이게 한 한 달 갖고는 어려워요. 한 두 달 정도 지지해야 그 다음번에 올라갈 것 같네요. 이제 이런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그냥 여기서 깨작깨작깨작 움직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단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매물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공이 내려가더라도 뿅뿅뿅뿅 이렇게 견딜 정도 돼야 지지선이 완성이 됐구나. 그 정도 돼야 이제 올라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가끔은 지지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만들었다고 완성됐다고 싶었는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게 최악이죠. 진짜 양아치 짓이죠. 예. 근데 뭐 세력의 마음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쟤네가 우리 마음을 조정을 하는 거지 우리가 쟤네 마음을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 세력치들이 어지간한 서울대 뭐 수석 차석 나온 애들 걔네들보다 이 증권판에서 개미들 심리 조종하는 건요. 서울대 심리학과나
의사들 상담하는 한 5년차, 10년차 상담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요, 쟤네들이. 왜? 돈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그래서 돈이 관여됐을 때에 깡이 센 사람, 객기 부리는 사람, 뭐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사람, 아니면 애초에 이런 거 없이 순수한 사람, 얘네들 다 통틀어서 어떻게 해야 털고 어떻게 해야 털리는지를, 올려 털고 내려 털어서 하는지를, 아니면 시간으로 죽여버려서 아유 안 되겠다 던져버려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를 잘 알아요, 걔네들이. 차트 보는 애들이 잘 알아요. 물론 차트 보는 애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포의 그 리더가 또 하나 둘 있지만, 여하튼 걔네가 어지간, 그래서 그 가방끈 길다고 해서 증권 잘한다 소리 할 수 없는 게 그 이유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가방끈이 짧아도 증권에는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물며 그런 사람들 뭐 좀 거짓말 못하면은, 저 나는 이거 이름이 마음에 들더라고 이렇게 증권을 하는데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죠. 다이나믹 디자인. 제가 나는 7글자인 종류의 종목이 좋더라고. 그래서 잡는 사람도 있어요. 다이나믹 디자인 이런 거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 하자마자 그 다음날 걔가 삼상 갔죠. 다음날 상가고, 다음날 상가고, 다음날 상가고. 그렇게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야? 이 느낌이 돈 들어오는 소리인데. 저번에도 이거. 아, 그리고 그저껜가 제가, 아이씨, 뭐야? 그저껜가 제가, 잠깐. 저번에 띵동 소리 났을 때는 그 배당금 들어오는 거 뭐였는데. 아, 그 저번에 그저껜가 제가 뭐 차트 보다가 정신이 딴 데 팔렸는지 배당락을 보고, 아니 저 권리락을 보고, 제가 그 권리락을 배당락으로 잘못 그 착각을 해가지고, 저도 권리금 받은 거 있죠.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저껜가 그렇게 방송을 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 내가 착각했나 보다고, 저, 저 뭐야 그 당시에 이제 배당락 걸렸던 종목을 했더니, 제가 두 종목 쪽에서 이제 권리금을 저 몇십만 원씩 받았거든요. 단타로 들어간데도 어쨌거나 그 배당금 받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예, 꽁돈 생긴 것 같고, 꽁돈 생긴 거죠. 생긴 것 같은 게 아니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좋아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배당락을 보고 이렇게 뭐 여기 뭐 배당락이라고 썼는 것 같다가 제가 배당락이네요. 저도 배당 아니 그 권리락이네요. 권리락. 저 권리금 받은 적이 있는데, 아니 증권판에서 권리금이 어딨어? 이게 상가야? 권리금 나오기. 그래서 제가 아, 그거는 조금 어,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 잡설이 이제 치우고, 뭐가 띵동 하면은 저번에, 아 그때도 바로 뜬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이렇게 쪽지가 조그맣게 이렇게 요만하게, 아이고 예, 에이씨, 요만하게, 아이고, 쪽지가 요만하게 뭐가 와요. 여기 전산에. 그래도 뭐지 그랬더니, 클릭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저 배당금 들어왔다고. 배당금이랑 권리금이랑 헷갈린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어쨌거나 오늘은 섹터별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이제 상승률 200인데, 제가 상한가, 이트론, EID, 이화정 얘네는 그 횡령 배임 그 혐의가 있어가지고, 뭐 전에 있던 이트론인가 그쪽에 얘네들이 희한하게 놨더라고요. 이트론은 이화전기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고, 이화전기는 또 뭐 뭐죠? EID 지분을 또 몇 프로 갖고 있고, 한 10몇 프로, 20몇 프로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세 놈이, 얘네가 이제 이트론 그 EID 이화전기가 이렇게 패밀리인데, 서로 세 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분을 서로 조금씩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가 다 걸렸더라고. 이트론도 지금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예, 거래 정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장이 후지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끝까지 올라간 애들이 많은 게 아니라, 끝까지 올라간 거라 봤자 하나, 둘, 셋, 뭐 한 대략 세 개 외에는 침, 그죠? 장이 후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물량만 받고 내려간 거예요. 그나마 15% 이상 올라간 애들 보면은 대충 따져봐도 다섯, 열, 열다섯, 스물. 그 외에는 거의 없죠. 예. 요 스물하나, 뭐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없어요. 예. 제가 이제 30개, 기준 30개 정도로 본다고 그랬죠. 장이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 그러면
제가 한 15% 이상 올라간 거 한 15종, 30종목 이상 되면 오늘 장이 그래도 괜찮았죠. 이제 이런 말 할 텐데 오늘은 이제 그런 장에서 벗어난 장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이런 애들이 이렇게 이런 텔레필드처럼 이렇게 박살난 게 많은 그런 이렇게 박살난 게 많은 굉장히 살벌한 장은 또 아니에요. 예, 그런 장은 또 아닙니다. 근데 그냥 그 좀 하루 종일 지루한 장, 그러니까 저는 표현을 이제 지루한 장을 장이 후지다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여하튼 오늘 섹터별로 볼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상승을 한 꽤 한 15% 이상 상승을 크게 한 애들 위주로 상한가도 세 종목 갔으니까 한번 볼까요? 예, 삼성 들어갔죠. 크리스탈 신소재 축하드리고요. 얘는 뭐야? 앞에 뭐 신고가야? 아니죠. 음, 상을 갈만했죠. 제가 어저께도 뭐 우연히 뭐 저 목표가가 저 상한가 비슷하게 공간은 일단 공간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올라가기가 사실은 여기가 이제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 올라가기가. 근데 알고 보면 장 시작하자마자 보세요. 장 시작하자마자 이게 몇 프로야? 17점 17.72 17.72 17.72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조금 요쯤 되겠죠. 예. 뚫기 어려운 거 마냥 하다가 그래서 보통 이런 데서는 선을 그어 놓고 17.7이라는 게 그 앞에 매물 그 앞에 그 전고점 돌파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17.7 될 거예요. 예. 아, 분봉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돌파를 했을 때 보통 저는 이렇게는 안 잡죠. 이평선을 이렇게 긴 거는 안 잡아요. 안 잡는데 여하튼 17%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상승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다. 고점 돌파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격이 크게 잡는 걸 좋아하는 사람 저는 오히려 갭이 크면 안 잡거든요. 나랑 안 맞더라고 이런 거는 이상하게 자꾸 물려 이렇게 되면 그냥 안 해요. 어쨌거나 여기 17.72%를 깨지만 않으면 들고 가면 되는데 계속 안 깨고 있죠. 계속 안 깨고 상을 들어가 버렸습니다.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하고요. 보통 3상을 가면은 얘네가 홀수를 좋아해요. 5상을 좋아합니다. 17.7이 저희가 저 앞에 얘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그 뒤에도 있죠. 예, 그두 개. 하나를 묻어놨기 때문에 묻고 더블로 가는 정고점 돌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하나를 묻어버렸어요. 예. 그 앞에 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앞에는 요 조그만 거 하나 보이네요. 그러니까 세 개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세 개고 대충 보면 두 개인데 두 개를 넘는 거. 18에서 22%를 뛰어넘는 그 큰 슈팅이 나온다. 바닥에서 올라가면 피우 니우 이유 이유 하고 여기서 끝나버리고요. 한 10% 내외에서는 목표가의 두 배를 가고요. 그리고 한 2, 3% 밑에서 아니 3, 4% 정도 밑에서 시작하자마자 딱 닿으면은 제가 이거 내려앉을 수도 있지만 돌파를 한다면 이 돌파선 자체를 로스선으로 해놓고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또 애매하네. 예, 해놓고 돌파선을 딱 돌파를 했다. 매스 잡아요. 그래서 돌파선 내려오면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내려오는 척만 하고 안 깬다. 그럼 견뎌보시고요. 확 깼다. 너무 근데 내가 손절하기에는 너무 많이 깨버렸다. 그럼 여기서는 다 손절해버리면 타격이 크니까 이런 거는 언제가 한번 뚫을 날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어차피 가는 놈은 가니까 이날 여기서 물을 탈 여기나 이렇게 올라가는 날 여기서 물을 탈 생각을 하고 한 반이나 3분의 1을 줄여놨다가 여기서 다시 물을 타서 올라가시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살짝 돌파했을 때 잡고 목표가까지 가면 매도를 하고요. 목표가까지 근처는 안 갔는데 근처에서 목표가를 좀 남겨두고 그냥 계속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 근처까지 와버린다. 여기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여기서 반 정도가 무너지면 이 새끼 오늘 안 가나 보다. 목표가가 예를 들어 여기다. 근데 침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얘가 이제 목표가 좀 남겨놓고 주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라도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익절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기 평단이나 돌파선까지 너무 내려오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이에요. 목표가 예를 들어서 바로 위에서 출발해서 빵 이게 너무 공간이 작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돌파선을 딱 뚫었어. 그럼 매수. 근데 보통 정고점을 넘을 때 여기 빨간색 침 있죠. 그 내가 이 종목을 노리고 있었는데
저 밑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한 3, 4%, 한 4, 5% 정도 밑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딱 뚫 하다가 정말 뚫었어. 그럼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목표가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 그러면 올라간 상태에서 목표가까지 가면 좋죠. 근데 이제 근처만 가서 여기서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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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올라갔던 선에 반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한 반 정도 되죠. 그죠? 여기에 반이 한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반이. 어? 반이 무너졌네? 이거 다시 올라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갈까 이거? 이렇게 다시 올라갈까?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올라갔다가 야 올라갔다가 근처까지 못 가고 내려오면 요 반에서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잡는 한이 있어도요. 그게 원칙이에요. 예. 자기가 올라갔던 양봉의 반이 그 목표가를 못 갔더라도 꼭 여기까지 고지식하게 기다리시지 말고요. 자기가 목표가를 잘못 선정했을 수도 있고 목표가를 잘 선정을 했는데 이날따라 얘가 지수에 밀려서 목표가를 못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단하지 말고 무조건 얘는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예단을 하면 안 돼요. 예. 근처로 갔다가도 반 이상 무너지네 그럼 여기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를 했다가도 자기가 잡았던 돌파선이나 자기가 잡았던 평단 근처로 와버리면 여기서도 매수. 확실하게 올라갈 때만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딱 도달했다. 그럼 여기서 반이나 반 이상 3분의 1을 버리시고요. 여기서 2차 목표가까지 가는지를 분봉을 보고 이제 1분봉을 보고 이 1봉을 보는 게 아니라 1분봉을 보고 요거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돌파선이 17점 아까 7인가 그랬죠? 7, 8로 따지면 여기를 깨지 않으면 나는 무조건 들고 간다. 이 선을 깨지 않으면 들고 간다. 안 깨져. 그러니까 이제 상을 들어가. 무조건 상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뭐 한 29, 27%, 28% 여기서 갭이 걸렸습니다. 근데 갭이 된다. VI 락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말도 안 되게 이평선을 이렇게 깨버린다. 그러면 여기서라도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분봉에서는 22평선을 자신이 세밀하게 봐서 돌파선이 여기도 17.7이도 있지만 여기도 돌파선이 있어. 그러면 꼭 이평선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따질 줄 아직은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방송 본 사람들 뭐 다 쫓아겠지. 여기를 이평선을 깨는 거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 이평선을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매물대가 또 있어요. 대략 여기일 겁니다. 여기 요 사이 요거 요 두 선 요거 이제 저항선이나 지지선은 제가 얘기했죠. 이 저항선 지지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이 있다고 이렇게 왜 안 거지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두께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역이 있다고 그래서 이 지지선도 내려오다가 여기를 딱 딛고 올라갈 것 같은데 살짝 깰 수 있는 이유가 이 밑에까지 이렇게 약간 엠보싱 비슷하게 이렇게 띠용 하는 선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느다란 선 하나로 딱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여기를 깨면 손절이고 안 깨면 버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증권하기가. 근데 그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클 때도 있어. 이렇게 두꺼울 때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야 이거를 깨야 되냐 이거를 손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손절해야 되나 손절해야겠네 그래도 그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증권이 어려운 거예요. 정답이 없고 저항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를 했다고 여겼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선에서 여기 선까지가 저항선이면 여기서 요 밑에 거에 닿았다고 해도 이게 돌파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이게 돌파인 거지. 이렇게 해야 이게 돌파인 거지. 그죠? 그럼 여기가 매도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야 목표가를 모르면 증권을 하지 제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목표가를 알아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냐 돌파할 거냐 아예 상한가를 가냐 목표가를 알고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예 이거 없어. 그냥 마냥 그냥 종목이 올라가. 어디서 버리지? 계속 올라가네. 어디서 버려야 되냐? 어? 야 이거 상 가는 거 아니야? 내려오네. 야 지금이라도 버려야 되나? 지금이라도 버려야 되나? 지금이라도 버려야 되나? 여기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버린다는 거. 내 평단이 여기고 내 평단이 여긴데
이게 한때 장중 한때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에이 삐뚤어졌네. 나는 난 저것만 그리면 삐뚤어지네.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 22% 익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기 한 3, 4% 잡은데 여기서 그나마 여기서라도 팔으면 다행인데 마이너스에서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가를 모르면 아예 증권 하지 마세요. 목표가 공부를 더 하고 제가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목표가를 아마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들 거다. 제가 막 텍스트로까지 썼잖아.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머릿속에 각인이 안 되시면 제가 써드릴게요.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써볼까? 오래간만에 자 매수 아니, 매수 타이밍은 차트를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럼 제일 어려운 게 다 증권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그럼 매도 타이밍이래. 매도 타이밍이 뭐냐? 응? 거래량 폭발. 쫙 여기서 거래량 이제 오늘은 좀 세심하게 얘기할게요. 쫙 올라간다. 거래량이 1분봉으로 봤을 때 1분봉이죠. 그럼 여기서 목표가를 안 갔더라도 이 정도 이렇게 가다가 쫙 올라가면 여기서 매도를 한번 하는 거예요. 내려와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거래량이 되면 여기서 다음에 다시 잡는 한이 있어도 그러면 이제 차트가 뭐 여기서 이렇게 앞 갔다가 비리비리 하다가 슈슈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으면 그죠? 거래 목표가 여기까지 안, 예를 들어 이게 목표가라고 여기가 목표가라고 치면 안 갔어도 매도를 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면 그다음에 두 번째 응? 응? 이게 안 되지. 아, 야, 제가 차트를 보는 것과 시력을 바꿨다고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진짜 안 보이네. 저 거래량 텍스트 치는 걸 갖다가 저 밑에 걸 치고 있네. 그다음에 전 고점 돌파. 그다음에 신고가 돌파. 그죠? 근데 여기 원래는 요 세 개만 얘기했죠. 원래는 이렇게 세 개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세 개만 얘기했었는데 이 이후에 여러분들 배우신 게 또 있죠. 목표가에 아니 목표가랜다. 돌파선의 두 배. 돌파선을 뚫으면 10% 내외일 때는 이제 보통 두 배를 갑니다. 바로 밑에서 올라갈 때는 18에서 22%를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음봉의 이격, 음봉의 이격은 윗봉 밑단이라고 그럴까? 이제 요건 제가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게 아니 뭐야, 글씨를 치면 이런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그림이 편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오늘 뭐 시작을 여기서 한다 그러면 목표가가 어디냐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매도 하면은 최소한 7, 80%는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예. 이게 뺍시다. 이거는 그림이 훨씬 편하니까. 어쨌거나 이거 세 개만 알아도 음, 뭐냐? 뭐지? 음, 세 개만 알아도 매도 매도 타이밍, 거래량 폭발, 그다음에 전고점 돌파, 그다음에 신고가 돌파. 그냥 못 외우면 이 글자를 외워버리라니까. 여기 글자 좀 바꿨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서 매도 타이밍. 얘가 좀 일로 와주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거래량 폭발은 아까 얘기했죠. 예, 1분봉을 봤을 때 쫙 올라가는 거. 다른 거에 다르게 쫙 올라가면은 일단 목표가를 못 갔더라도 그냥 그 매도를 하시고 단타는 그렇습니다. 이제 스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방송 부제가 대한민국은 단타입니다. 그게 저희 방송 부제예요. 세력 차트 연구소가 방제지만 부제가 대한민국은 단타입니다. 저는 단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타 개념으로 봤을 때 전고점 돌파, 신고가 돌파하면은 매도. 근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요. 일봉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어느 날 쫙 올라갔을 때 이날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파는 거를 이걸 단타라고 만약에 치면요. 이걸 단타라고 예를 들어 여기구나. 단타라고 치면 이걸 단타 만약에 그 매매하는 거를 우리가 기본 기법으로 친다면 이게 그대로 또 적용이 되는 게 이게 또 글씨를 좀 애매한 스윙에서도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요.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거래는 이렇게 쫙 터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주봉일 때 이렇게까지는 오버고 주봉일 때 요럴 때가 있습니다. 주봉일 때 예, 거래량도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봉에서도 아니면 월봉에서 여기가 매도인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분봉으로 보나 1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뭐 연봉으로 연봉은 좀 애매하죠. 예, 초장기 투자니까 우리나라는 초장기 투자가 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삼성전자 뭐 10년 바라보고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안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 여기서 했으면 여기서 팔아야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 평단 바로 위라고 안 팔고 또 여기까지 기다려? 그럼 그 다음번에 더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어? 또 이렇게 횡보를 할 수도 있지.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그럼 되잖아요. 언제 이걸 슈팅할 때까지 여기까지 기다려? 이게 몇 년이 걸릴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초장기 투자를 제 성격상 내가 성격이 빨라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초장기 투자는 없다고 봐요. 예. 회사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여러분들 되게 대체로 보면 여기서 잡아서 왜 여기서 되게 이게 화면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게 많이 갈 것 같거든. 근데 알고 보면 좀만 지나면 이렇게 꼬꾸라질 건데,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단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여기 왠지 좋아 보여. 그러니까 이 주가가 밑에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길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좋은 걸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발돋움 판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주가가 슈팅을 날리려면 발돋움 판도 있어야 되고 횡보하는 기간, 물리적인 어? 이 물리적인 차트도 있어야 되지만 시간적인 시간적인 요소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니 이 세력 애들이 나 올라갈 거예요. 얼른 잡아요. 얼른 잡아요. 얼른 잡아요. 나 올라갈 거예요. 얼른 잡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얘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나 보다. 우리가 이미 알았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 시각에 이게 차트가 이렇게 좋아 보이네. 이럴 때는 이미 얘는 내려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단 말이에요. 그 자꾸 물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올라갈 거를 예단은 안 하지만 올라갈 거를 예측을 하고 횡보를 횡보를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위에서 물량도 한번 받고 그 물량 받은 거에 물량도 한번 받고 다시 정고점 그죠? 한번 도달됐다가 위에서 내려가면 별거 없는데 위에서 깨작거린다. 위에서 깨작거린다. 이거 바로 위에서 이 반을 안 깨고 요 위에서 깨작거린다. 그러면 슈팅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무조건 슈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지어 슈팅을 하는 척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00%라는 건 없어요. 증권에서 100%라는 건 없는데 내가 100%가 아닌 99%까지의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100번 매수를 한 것 중에 99번은 익절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00%는 안 되죠. 저 친구는 잡는 것마다 다 익절이야. 그거는 사실 힘든 일입니다. 뭐 한동안은 그럴 수 있겠죠. 오늘이나 일주일 동안이나 뭐 한 달 정도는 혹시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 근데 증권 처음 하는 사람들이 나는 증권의 신인가 봐. 잡은 것마다 다 올라가. 초반에 그런 일을 많이 겪죠. 근데 장기화가 되면은 그 데이터라는 게 처음에 한 달을 볼 때는 그렇지만 1년을 보고 5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20년을 보면 잡는 것마다 나는 100%라는 이 말이 성립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쓸데없이 이상하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매도 타이밍은 매도 야 꺼지나 봐.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했나? 다시 키겠습니다. 예,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컴퓨터가 감당을 못하나 보네요. 크리스탈 신소재는 이제 삼성을 갔습니다. 일단 이제 상승률 상위를 보는 건 목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목표가 공부를 하면서 또 오늘 얘가 올라간 게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느라고 여기에 두 배를 가느라고 이렇게 갔냐 아니면
뭐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평선을 타고 바로 위에 갭 떠서 살짝 올라가는 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자리에서 올라가서 지금 슈팅이 된 것 같은 느낌이냐 이런 거를 따지기 위해서 목표가 공부 개념으로 보는 거지 상승률 상위를 보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어쨌거나 삼상을 갔어요. 예. 근데 그 위에 보통 상은 홀수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삼상을 간 애들이 오상, 오상까지를 많이 갔는데 아니 오상이면 신고가네. 신고가네요. 신고가 신고가 애매하네.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상을 들어갈 확률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불가능하진 않은데 많지는 않겠네요. 예. 일단 크리스탈 신소재는 3상을 들어갔습니다. 예. 내일 4상을 들어가면 5상도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것도 3상인데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죠. 얘가 아마 목표는 5상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신고가로 아까 신고가면은 제가 매도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신고가 여기부터는 신고가예요. 이 이상 여기서 더 올라가면 신고가입니다. 예. 그럼 매도 타이밍이니까 그래서 제가 5상을 좀 어렵지 않겠냐 보는 게 그건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성미생물 오늘도 상을 들어갔네요.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 얘는 종가상이죠. 종가에 상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강하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추세가 종가에 들어간 애들도 어차피 할 건 다 하고 갑니다. 그럼 여기가 일단 15%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오늘 종가상을 올라간 놈이 설마 이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리는 그건 힘든 일이고요. 이렇게 가는 건 힘든 일이고 대신에 밑에서 올라가서 한 번 뚫고 두 번 뚫고 세 번 뚫고 한 네다섯 번째에서 뚫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가능하죠.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간이 얘도 여기네. 목표가가 매물대 잘 보이진 않지만 요쯤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25% 내일 날짜로 25% 얘도 한 방은 있네요. 예, 공간은 하여튼 25%까지 있습니다. 공간은. 근데 25% 25% 가는 와중에 여기 이렇게 약간 매물대가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기에 요 좀 있죠. 여기 있죠. 밑에도 여기 있죠. 이걸 뚫기가 빵빵빵 뚫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일단 뚫리면 25%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대성미생물은 그랬고요. 이트로는 이거 정지당했으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정지를 당했네요. 그리고 여하튼 정지를 당했고 큐로 뭐야 신고가인가요? 큐로가? 신고가인가? 이어폰인데 멀리 있었네. 얘도 뭐갈 만큼 다 갔네요. 예, 갈 만큼 다 갔는데 제가 요즘 미는 게 이게 아저씨 자리입니다. 예. 그냥 고점의 모양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뭔가 이런 짓을 하겠지. 예. 그런 짓을 하겠죠. 아직 그게 안 나왔죠. 그러니까 조금은 더 들고 가볼 수 있는데 얘가 이제 문제는 솔직하게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그냥 올라가느냐 다이렉트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삥 돌아서 다시 22평선을 찍을 때까지 지금 너무 올라와 있죠. 항상 올라가 있죠. 22평선에서 항상 지금 공중에 붕 위에 떠 있죠. 이렇게. 그럼 이제 한두 번 정도 지지를 하고 이제 또 올라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돌아서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이평선에서 너무 멀죠. 122평선에서 너무 머니까 전 이 먼 거 잘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좀 그렇긴 하는데 또 고점 돌파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왜?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 그냥 봐도 야, 잘 올라가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요런 데나 요런 데서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예. 벌써 여기서 이렇게 살짝 매집이 살짝 이루어졌죠.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하루 정도만 거래가 터진 거고요. 그래서 발돋움 판을 띵띵띵띵띵띵띵 만들어 놨으니까 대략 이때쯤이면 아이고 잘못 그렸네. 대략 이때쯤이면 올라가겠구나. 요런 데서 잡아서 요 정도까지만 먹는 게 제 실력입니다. 왜? 나는 그 스윙을 못하기 때문에 이날 매도를 안 했다고 쳐도 다음날 나오고 뭐 먹어봤자 전 여기에요. 여기도 아니야.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많이를 못 먹어. 여기도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서 잡아봤자 여기나 이날 잡아봤자 이날 잡았는데 안 갔으니까 뭐 혹시 들고 간다. 뭐 안 들고 갈 것 같지만 들고 간다. 그러면 여기도 아니에요. 저는 아마 여기쯤에서 팔았을 겁니다. 여기까지 못 기다려요. 그러니 여기는 꿈도 못 꾸지. 그래서 제가 스윙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돼. 이글벳. 보통 침이 이렇게 길 때는 침의 절반이나 또는 전고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당연히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여기까지 갈 것처럼 보였는데 고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거의 26% 이상 올라가 버렸네요. 과상승입니다. 과상승. 왜 이렇게 과하게 올라갔을까요? 뭐 뉴스가 하나 나왔는지 몰라도 좀 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곽철용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일에 당장 올라갔어. 시간 나니까 한번 볼까? 내가 봤을 때 무너졌을 것 같은데 무너졌죠. 예. 내일 당장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내일 미국 장이 좀 안 좋아서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면은 올라갈 확률은 있어요. 만약에 미친 척하고 간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뭐, 대략 여기까지도 맞나? 23% 42%. 야, 이거 가능할까? 근데 요즘 이렇게 간 애들이 시즌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간 애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거 뭐 요 근래 간 애 뭐죠? 이런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뭐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공간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매물벽 파란 매물벽 뒤에 양봉의 머리 알고 보면 여기도 있고요. 더 뒤로 가면 이제 거기 꽤 있을 거예요. 있고 있죠. 예.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 최종 목표는 여기라고 생각을 드는데 단 이거를 당일날 그냥 내일 하루 만에 가느냐 아니면 올라갈 만큼 올라왔으니까 삥 돌아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이렇게 가느냐 이 차일 뿐이지 아마 거기를 가긴 갈 겁니다. 그리고 이글벳은 그렇고요. 이거 뭐야 이름이 DXVX 뭐 이름 이따 이러졌어. 정지됐다가 풀린 종목인데 보통 제가 이제 그 얘기했죠. 얘는 많이 올라갔네. 하락을 적게 해서 그렇구나. 하락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정지된 종목들 보면요. 제가 이제 뭐 저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하락을 굉장히 많이 했으면은 저 지하까지 만약에 내려갔으면 이렇게 올라와서 보통 여기나 요 정도에서 끝났을 겁니다. 여기서 끝 매도 끝 그랬을 텐데 얘가 가만히 보면 하락한 게 얼마 안 되죠. 내려간 게 5분이 안 되죠. 그래서 올라와서 아마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보통은 정지가 됐다가 풀린 종목들이 굉장히 저 지하 4, 5층까지 지하 1층뿐이 안 돼요. 4, 5층까지 내려갔다가 원래 선까지 딱 오고 시즌 마무리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끝나자마자 저번에 형제 INC 개처럼 정지됐다가 풀리자마자 겁나게 날아가는 애가 있어요. 쫙 계속 날아가요.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돌아올 때도 이렇게 안 돌아오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원래 정지됐을 때 느낌 그 근처 요것에 이제 횡보를 하는 애가 있고요. 아니면 정지가 풀렸는데 별 이슈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횡보만 주기장창 하다가 막판에 이 횡보가 언제가 될지 몰라서 개미들이 잊혀질 때쯤 그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 종류가 있는데 보통은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밑에서 지지할 때쯤 한번 정지된 종목들 여기서 사보는 것도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는 금액으로 뭐 여러분들이 나는 당장 500만 원 없어도 살겠다. 그럼 500 잡든가. 난 당장 1000만 원 없어도 살겠다. 그럼 1000만 원 잡든가.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보고 여기나 여기까지 잡아보고 견디는 방법이 있고요. 시작하자마자 정지가 풀리자마자 날아가는 애들은 한번 슈팅을 하고 조정을 할 때 요런 데서 잡아가지고 제가 고점의 모양이 뭐라고 그랬죠? 갭에서 떨어지는 음봉이라고 그랬죠. 얘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들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지돼서 풀렸던 종목 자체를 안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저는 이게 약간 도박성으로 보여요. 그래서 안 하는데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네요. DX, VX 뭐 하는 애야? 바이오, 제약. 요새 바이오 제약이 잘 안 가죠. 예. 근데 이상하게 많이 갔네요. 이게 시어 스포트테크 신규주죠. 신규주는 저는 모릅니다. 예. 몰라서 신고가 아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신고가일 때는 아이고 보통 15에서 18%대 버리면 최소한 뭐 7, 80점은 된다. 그러죠? 대신에 분봉을 보면서 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보면 15%에서 매도 타이밍이 나왔을까요? 15% 나왔네요. 여기서 슈 됐을 땐 여기서 팔았으면 뭐 3분의 2 정도 팔았다.
본전했겠고요. 여기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 올라가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죠. 상한가 가나? 근데 여기서 22평선을 깼죠. 여기도 깼지만 이제 여기서 깨죠. 여기서 깰 때는 여기서 버리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건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는가 보다 하는 거지. 이 상태에서 보는데 거기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그럼 결과론적으로 나왔으니까 얘기지. 여기서 22평선을 깨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냥 버렸을 겁니다. 이 새끼 60까지 깰려고 그러네. 옆 초록색이 62평선인데 60도 깰라 위협을 안 해. 그럼 저는 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15%에서 버리고 여기 어디야? 19%. 괜찮은 거예요. 여기서 버렸으면. 왜? 신고가는 따질 수 있는 게 없어. 앞에 뭔가를 따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가 없어. 뭐 기준이 있어야 뭘 어떻게 뭐 이성까지다, 이성까지다, 이성까지다 뭐가 나오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 외에서 얘는 매집을 해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상승을 하는 건 상장하기 전에 이미 주포 애들이 매집을 해갖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원론적으로 안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상승을 꽤 물량을 받은 것처럼 했죠. 여기서는 진짜 상승을 했죠. 상한가까지 갔죠. 상한가 가고 제대로는 안 털었어요. 여기서도 제대로 안 털었고요. 물량만 받은 셈이고 그거 갖고 지금 여기 갔는데 여기서도 침이 나왔죠. 그럼 얘가 제가 얘기했죠. 고점의 모양은 대부분 갭이 떠서 이렇게 무너진다고. 너무 과장돼서 그러네요. 여기서 이렇게 무너진다고요. 그죠? 다음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예. 아이씨 너무 크니까 차트가 크니까 평소대로 안 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너집니다. 예. 아마 얘가 무너질라 치면 아이고 뭐야 여기까지 무너질 겁니다. 여기까지 물량 받은데 여기까지 안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지지를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지를 해서 횡보를 굉장히 오래 하던가 아니면 나는 초반에 그냥 초반에 끝내버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여기선 아까 그 치매 머리 여기까지 아니면 살짝 일부러 개미 터느라고 깰 수도 있고요. 이렇게 했다가 또 위협을 줬다가 물량도 한번 받고 여기서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빨리 여기를 뛰어넘는 아니 거기 아니고 여기를 이 선을 뛰어넘는 큰 슈팅이 아저씨 자리라고 그러죠. 마지막 한 발 남았다. 세게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끝날 겁니다.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한동안 잊혀지겠죠. 한동안 잊혀집니다. 신기주들은 그래서 앞에 뭔가를 따질 수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냥 신고가 더군다나 신고가니까 신규주에다가 신고가야. 그럼 아무것도 앞에 없어. 그럼 뭘 따져? 그냥 15에서 18%그 사이에서 분봉 이거 1분봉 보고 눈치껏 하는 겁니다. 눈치껏. 증권은 가방끈 긴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예. 증권 쪽으로의 촉이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뭐야? SC 엔지니어링, 뭐 자동차나 뭐 전기차나 뭐 이쪽 자동차 부품 정도 되겠죠. 중화학공업, 건설, 자동차가 아니네? 엔지니어링 얘가 이게 화학 관련된 그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뭐 제약, 건설, 뭐야, 대북, 석유, 오만 가지 뭐 다 갖다 붙였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그냥 작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목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그렇게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렇게 테마가 많은 애들은 얘도 뭐 다 가 보이죠? 얼추 다 가 보이는데 뭐 갈라치면 여기까지 한번 요렇게 이렇게 싸주고 내려가면 좋은데 이렇게 싸주고 내려가면 좋은데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예, 한번 봅시다. 내일 장장 무너지고 있죠. 내일 장이 안 좋은가? 이상하게 다 마이너스네. 이 아이들 정지돼 있고요. 테라 사이언스. 얘는 뭐 개미를 이렇게 무식하게 털었다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얘는 좀 위험해 보이네요.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막판 저 뭐야 인생 포기한 애들이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런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아니라 당분간 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누가 보면 차트가 좋아 보인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머 인공지능도 잘 모르겠다니.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는데 느낌에는 120을 딱 지지하고 굉장한 상승을 해서 뭔가 새로운 뭐 핑크빛 미래를 이렇게 막 꿈꾸는 이렇게 했고 뭐 이평선도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제 뭔가 어
험한 세월 다 지나고 이제 뭔가 좋아 보이는 차트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만들었다가 막 이렇게 만들고 이런 애들은 그렇게 말로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이게 좀 안정화가 된 다음에 그때 다 들어가 보시는 게 스윙으로 들어가더라도 지금 어차피 스윙으로 들어갈 자리도 아니고요. 120 근처로 와야 120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이렇게 할 때 요때 들어가시든가 스윙으로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단타는 일단 단타는 한동안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위험해 보여요. 갭도 떴죠. 제 생각에는 갭 떠서 이거 아마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예.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갭을 떠서 무너지든가 아니면 갭을 뜬 상태로 내려오다가 올라가면서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고 얘랑 겹치게끔 달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런 거는 양봉으로 딱 될 때 잡는 겁니다. 정확하게 딱 침이 있고 아이고 야 누구한테 해야 래 이렇게 해서 음봉이 이렇게 됐다가 이럴 때는 냅두다가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게 양봉으로 이렇게 전환이 딱 되려고 한다. 그럼 이때 잡는 거예요. 로스선이 딱 여기입니다. 양봉으로 될 때. 음봉 버리고 양봉 견디고 음봉 버리고 양봉 견디고 이런 식으로. 근데 한 두세 번 했는데 한 두 번 정도 했는데도 계속 짜증나게 한다. 그러면 그냥 버려버리시고요. 근데 한두 번 그러더니 계속 이제는 올라간다. 그러면 얘 아마 여차하면 여기까지도 갑니다. 여차하면은 그것까지는 무리죠. 예. 욕심이죠. 여기 정도? 한 26% 되겠네요. 여기 정도? 여기 정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차트가 이제 완전 살아나는 거죠. 쫙 살아나는 건데 물론 이렇게 됐다가도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저는 종목 자체를 그렇게 스윙 관점으로 보지 않고 단타 관점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 요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양봉 됐을 때 딱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흔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빨리 잡아야 돼요. 양봉 되자마자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 느낌만 나올 때 잡고 견뎌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려오면 버리고 올라가면 다시 잡고 두 번 정도 했는데 또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버려버리시고요. 아예 마음에서 던져버리시고 두 번째까지 잡은 거 아닌데 얘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럼 여기까지 음봉 뒤에 양봉의 머리 여기나 1차 여기 2차 여기 1차도 꽤 되죠. 51%니까 오늘 뭐야 34 44면은 44면은 10%잖아요. 54면은 한 18% 정도 되네요. 18에서 한 10, 16, 7 정도 되니까 굉장히 괜찮은 거죠. 이렇게 될 확률도 있어요. 있는데 그냥 저는 시간 단일가가 갭을 뜬 걸 보면서도 왠지 갭에서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이렇게 야 갭에서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간 도박성이야. 올라갈 확률 50%, 내려갈 확률 50%. 이거면 저는 이걸 도박성으로 보거든요. 근데 심지어 저는 솔직히 이거 올라갈 확률 한 20%, 내려올 확률 한 80%로 봅니다. 그래서 전 20% 쪽에 도박을 안 하거든요. 디젠스 뭐냐 얘는 얘도 자동차 부품 오늘 자동차 쪽이 좀 괜찮았나 봐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네. 얘는 최종 목표가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 앞전에 한번 곽철용 자리죠. 그죠? 곽철용 자리죠. 더 있나? 이게 끝이네요. 아닌가? 더 있나? 끝이네요. 은근히 곽철용 자리를 만들었죠. 예, 묻고 그 옛날에 묻어놓고 그 옛날에 묻어놓고 그다음에 또 묻었어요. 근데 심지어 또 묻었어. 그럼 여기를 돌파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날라갑니다. 날라갑니다. 거의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근데 큰 상승 뒤에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이 갈 것처럼 보이지만 증권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날도 크게 상승을 할 확률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3%가 안 됩니다. 3%가 안 돼요. 그냥 상승한 애들은 많지만 그 전날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크게 15% 이상 이날 10에서 15% 갔는데 또 10에서 15% 가는 게 이게 잘 안 나와요. 제가 방송 초창기에 이거 쉬어봤죠. 상승률 200 보면서 그 전날 크게 상승한 종목과 당일날 크게 상승한 종목 따져봤더니 2,400개 종목 그래 2,000개 정도 우선주 스펙 빼고 2,000개 종목 따져보니까 3%도 그때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매물이 많이 터지니까 꼭 많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당장 또 내일 올라갈 수도 있지만
0% 가까운 거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내일 그냥 어설프게 종가 비슷하게 여기서 올라갈 확률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내일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그 전날에 올라가는 게 이렇게 크게 있을 때는 이날은 안 간다는 걸로 원론을 잡는 게 맞습니다. 예. 그 3%, 97%를 무시하고 3% 쪽에 도박을 거는 거는 저는 아무리 단타해도 그거는 되게 성의 없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캐스트 코리아 발도등판 많이 만들었죠. 예, 잘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만한 발도등판을 만들었고요. 대신에 중간에 물량 받은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만 올라간 것만 해도 잘한 겁니다. 전저점 돌파죠. 전저점까지 딱 잡았죠. 전저점 전체 저점 여기까지 아마 여기를 7%를 돌파선 삼아서 14%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바저든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증권을 보는 사람이라도 목표가를 1차 여기 2차 여기로 봤을 겁니다. 예. 근데 좀 많이 올라갔어요. 한 25% 가까이 넘어서 올라갔어요. 제가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수비형으로 하기 때문에 경동인베스트 이런 거는 좀 뭐 앙코르 유전, 뭐 경동인베스트, 뭐 다이나믹 디자인 이런 애들은 번외에서 제가 웬만하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듣고 좋은 건 줄 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EV 첨단 소재도 이제 햇빛이 안 받는 자리죠. 예, 햇빛이 여기만 받지 여기는 안 받잖아요. 그죠? 그 이제 올라가더라도 무너져서 이렇게 침이 나오는 자리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단타로서도 이건 들어간 자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남산알미늄, 얘도 아까 걔랑 똑같죠. 발자등판을 잘 만들었습니다. 예. 심지어 여기까지 사실은 여기까지 만들고 이거는 구랍니다. 예. 심지어 잘 만들었어요. 좋죠. 예. 근데 여기 매집도 있고요. 매집도 있고 발자등판도 잘 만들고 개미도 털었어요.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매집 있고 개미 털고 발도등판 만들고 올라갈 일만 남았죠. 어디까지? 아마 최소한 제가 최소한이 여기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정도는 갈 겁니다. 여기까지. 근데 최소한으로 여기를 잡았지만 왜? 지가 매집했던 그 부위까지는 대부분 가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뛰어넘습니다. 대부분은.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보는 거는 장기적인 굉장히 장기적. 그리고 얘가 잘 안 가요. 남산알미님이 잘 안 가. 보세요. 1년 동안 간 게 여기서 여기야. 정말 많이 간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여기서도 1년 동안 간 게 거기서 여기에요. 잘 안 가요, 얘가. 증권을 1년을 들고 있다는 게, 야, 그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안 해봐서 그러지. 뭐 나도 안 해봤지만. 이화전기는 뭐 정리돼 있고, CTC 바이오가 한번 갔죠. 근데 얘는 돌파선 다음에 양봉의 머리. 근데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안 보이는데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이 확대해서 볼까요? 진짜 있나? 벽, 벽 너머에 양봉의 머리. 침 여기 있죠. 예, 요침 여기 있죠. 1차 내 두 개를 그었는데 밑에 거는 침 중간, 위에 거는 침 꼭대기죠. 볼까요? 두 번째 거 위에. 정확하게 그 위에 11,881원. 거기 딱 갔죠. 11,970원 정확하게 갔네요. 예. 보통 제가 목표가를 찍으면요. 거기를 돌파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안 보고 여기서 버리는 겁니다. 예. 보수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왜냐면 그 1% 먹으려다가 목표가가 여긴데 20%인데 19%에서 이렇게 깨작깨작거리잖아요. 그 여기서 빨리 안 팔잖아요. 20%틱 하고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 그게 짜증이 나니까 저는 그냥 근처 가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목표가 자체도 저는 좀 늦게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윈텍 뭐 120 돌파 못했죠. 의미도 없는 자리고요. 세종공업 올라갈 만한 자리죠. 햇빛 받는 자리. 딱 햇빛. 뭐를 심어도 잘할 것 같은 햇빛 받는 자리죠. 이렇게 그죠? 상승을 하기에 충분했죠. 물량도 중간에 받았고. 근데 위에서 받은 게 없어요. 물량을. 그래서 얘는 간다 치면은 앞에 요 돌파선 6%한 7% 되겠네요. 7% 14. 한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하나 있네요. 물량 받은 데가 여기 하나 있네요. 자, 이쪽만 봤더니 그러면 그래서 차트를 좀 크게 봐야 돼.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화면에 안 보이실까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차트를
제가 보는 스타일로 저는 차트를 이렇게 크게 안 봐요. 이렇게 보지.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잖아요. 양봉인지 음봉인지 안 보이시니까 사실 나도 눈이 안 좋긴 한데 이 공부하다가 시력을 버렸다니까 눈이 동태눈깔이 되버렸어요. 여 돌파선 15% 정도면 제가 이걸 1차로 본다고 그랬죠. 돌파선이 15% 이하면 그 다음에 양봉의 머리. 그럼 어딜까요? 양봉의 머리면. 그 다음에 양봉의 머리. 이 돌파선 다음에 양봉의 머리. 한 이쯤 되겠죠. 네. 그죠? 거기 매물대가 있지. 딱 거기까지 갔을 거예요. 네. 그죠? 여기까지 20%. 근데 얘는 23%에서 20 여기가 맞죠. 여기가 맞죠. 20%가 맞죠. 이거는 여기서 매도를 어떻게 하니? 침인데 이거 매도를 어떻게 하니? 20%가 맞습니다. 20%가. 제가 본 게 맞아요. 20%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 침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 새끼 목표가 더럽게 못 맞춰.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제가 1차, 2차인데 1차가 18%, 2차가 20.66인데 20.66이 맞는 거예요, 사실. 20.66 정확하죠? 20.62 정확하죠? 20.68 왜냐? 이거는 팔 수가 여러분들이 이걸 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팔아? 그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예. 핑계를 대는 겁니다. 예. 다이내믹 디자인, 예, 제가 얘기했죠. 다이내믹 디자인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얘기하지 말자고 할 거 다. 제가 여기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뭐냐? 없어졌냐? 하필이면 방송하는 날 이날 이것까지만 보고 오늘 마무리 해야겠네요. 예. 상승률 상위는 그냥 목표가 그냥 위주로 보는 거니까. 이날 이제 상을 갔는데 이날 말고 이 전날, 요날. 제가 이걸 보니까 120을 돌파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제 요 돌파선도 있잖아요. 돌파선도 있어 이걸 뛰어넘으면 이 돌파선의 2배 이상을 가니까 이거 상승이 크겠다. 근데 저는 돌파선을 침으로 본 게 아니라 이 봉으로 봤거든요. 봉으로. 요렇게 본 겁니다. 이 전저점 돌파이기도 여기 전저점도 돌파를 하고 그래서 얘 가면은 많이 가겠는데 날라가겠는데 이제 그랬는데 그 얘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어이없이 증권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었던 터라 제가 다이나믹 디자인 어떤 사람들은 매매를요 나는 7글자가 좋더라고 그래서 다이나믹 디자인을 내일 할 거야 왜? 글자가 7개잖아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상을 가고요 점상을 가고 점상을 가고 점상을 갔습니다 사상이네요 1, 2, 3, 4 3상인 줄 알았더니 사상이네 그래 놓고 내려오면서 쉽게 안 내려오죠. 예, 올라갔던 매물을 여기서 한번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안 던지겠지만 물론 그 던진 애들도 있지만 여기나 여기 있던 애들은 막 던집니다. 여기서 매도 안 한 애들은 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 막 던져요. 왜 이렇게 끌려갔다가 다시 이만큼 반쯤이라도 올라오니까 보통 상승한 거에 여기서 상승한 거에 반은 올라옵니다. 반 여기서 한 여기 반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서 막 매수를 해서 여기서 먹은 애들 말고 이런 데서 사서 물린 애들이 이제 여기 오면은 에이씨 던져야겠다. 지금 안 던지면 몇 년 끌려가겠다 싶어서 막 던져요. 그 물량을 받고 내려와서 더 싸게 삽니다. 싸게 막 사요. 이 빨간 애들이 이 파란 애들은 턴 것처럼도 보이고요. 예. 산 것과 판 것이 지금 혼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산 것과 판 것이 혼조돼 있어요. 그래놓고 여기 물량을 여기에 또 있는 큰 물량을 요런 데나 요런 데서 조금 받아요. 여기서 그렇게 많이 받진 않았네요. 거래량이 막 이렇게까지 터진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까지 막 터진 건 아니니까. 사실은 물량 받는 건 이쪽입니다. 양봉이에요. 그래 놓고 다시 뒤에서 또 돌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량 받은 바를 갖다가 더 밑에서 어떻게 보면 요게 의미가 없는 개미털기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대바닥 깨졌다고 여기 대바닥 깨졌다고 이 종목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라가 되는 거죠. 451 이 2주가 구라가 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느닷없이 막 또 올라가는 겁니다. 대책 없이 막. 예. 그래서 보통 큰 상승을 한 거 모가지까지는 가거든요. 보통 모가지가 여기라고 보면 모가지까지는 충분히 갔죠.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가 머리니까 모가지가 여기라고 봐야죠. 예. 저기까지 딱 갔죠. 양봉의 머리. 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아세요. 상승을 하면 반 정도는 다시 돌아온다. 상승의 반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락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하면 하락한 거에 반은 아니지만
반 바로 밑에 요 정도까지. 반은 아니지만 요 정도까지. 또 때에 따라서는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반 근처까지는 간다. 하락을 해도 반 근처로 가고 상승을 해도 반 근처는 다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 여기도 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아예 아이고. 이제 차트를 아예 끝내버린 애들도 있는데 얘는 뭐가 아쉬웠는지 아쉽죠. 제가 보니까 약간 까치밥성이 커. 그죠? 이렇게 뭐 상장했다가 매집을 했다가 정지도 됐다가 이 모진 세월 다 겪고 하락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제대로 빚을 한 번도 평생 본 일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빚을 본 거예요. 내가 얘기한 다음날. 다이내믹 디자인 7글자이기 때문에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한 다음날 빚을 보고 내려가서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고 그다음에 뒤로 돌아서 구라 2주 치고 또 올라간 겁니다. 어디까지? 상승한 거에 모가지까지. 이 상승한 거에 모가지까지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구라 매매로 가면은 분봉으로 구라 매매로 가면은 12시 1시. 보통 이제 오늘은 좀 빨랐는데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 원래는 1시에서 2시 사이인데 아니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 보통 이때가 많아요.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 근데 저는 말하기 편하려고 그냥 1시에서 2시 사이라고 하는데 요때 지지를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요럴 때 두 번째나 세 번째 지지할 때 잡고 상승한 여기서 이렇게 상승한 거에 모가지까지 이제 하는 잡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거꾸로죠. 오전 슈팅이 오후 슈팅보다 더 낫죠. 그래서 여기는 좀 오른 얘는 아닌데 어, 한 요 정도 볼까? 이렇게 보통 이런 애들은 여기서 1시에서 2시 사이에 잡으면요. 총, 총 상승한 거에 머리까지 보면요. 요게 이렇게 모가지까지 보통 모가지가 여기 정도 됩니다. 예, 여기나 여기 다 지어보면요. 상승한 거 모가지가 여기나 여기 정도는 됩니다. 예,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갑니다. 여기서 잡아서 여기 먹으면 되는데 얘는 운이 좋아서 위에까지 갔지만 보통 머리에서 모가지를 여기까지 볼 수도 있지만 원래 여기까지도 봅니다. 예, 그래서 먹을 게 별로 적어요. 또 따지고 보면 4% 5% 4% 5%. 근데 운이 좋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한 6, 7%까지 올라갔는데 보통은 5% 이제 이런 경우에는 5%고요. 보통은 여기서 하락장일 때 여기서 많이 깹니다. 이렇게 120을 깨고 이렇게 많이 깨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깨고요. 가다가 그러니까 보통 그림이 이렇습니다. 상승을 크게 하면은 11시 12 여기서 이제 매매 이렇게 할 때가 있고요. 또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번 털고 다시 내렸다 이렇게 2단 여기보다 한 단 낮은 데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안 하고 똑같이 그냥 앞전에서 구라를 치는데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구라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정도 아니면 세 번째에서 잡고 올라가면 보통 이게 한 10% 정도 됩니다. 10% 이게 한 모가지까지 올라가면 한 10% 정도 돼요. 10%죠. 여기까지 됩니다. 여기까지 모가지 여기나 여기 위에 모가지 여기 밑에 모가지 어깨쯤 되겠네요. 여기는 그냥 보통 모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장이 그 눌림목 시간이 11시에서 12시 말하기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자기만의 평균치가 나와요. 자기가 보는 종목들 평균으로 보면 이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1시에서 2시 이 눌림목은 전 아예 안 합니다. 이거는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안 하고요. 이쪽은 가끔 합니다. 오전에 수익을 많이 못 냈을 때 여기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통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잡아서 요렇게 해서 팔거나 아니면 보통 저 같으면 여기까지 봤을 텐데 여기까지 봤을 텐데 약간 못 미쳤죠. 그래도 저는 이런 날을 대비해서 그냥 근처만 가면 팝니다. 5%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5%뿐이 안 되니까 이 종목은 안 했겠죠. 이하전기를 안 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다른 종목을 했겠지. 그죠? 오늘 그런 종목이 어, 막상 보니까 또 잘 안 보이네요. 오늘 후반에가 날아가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잘 안 보이네요. 이제 구라매매도 어느 땐가 날 잡아서 제가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 너무 많이 넘어갔으니까 1시간 훨씬 넘어갔네요.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많이 넘어갔냐. 하여튼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전장만 하시고 오후장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뭐 막상 또
예측대로 또 그런 거 된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상승률 200일 보니까 오후에는 오전에 올라갔던 것도 다 무너졌어요. 오늘 같은 날은 원래 금요일장이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주말 잘 쉬시고요. 저도 이제 주말에 경조사가 있어서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또 한번 그런 날 또 외출 한번 해줘야 되죠. 맨날 집에서 이거 차트만 보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익 많이 못 내신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또 수익 내면 되니까요. 또 수익 많이 내신 분들은 또 머리 너무 기분 들떠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분위기 전환도 할 겸 주말에는 박물관이나 뭐 애들 이제 애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애들 데리고 가까운 곳에 나들이도 한 번씩 갔다 오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